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 제84회. 오늘 방송 제목은 화장실이 두려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해부학적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이다. 이는 노화 증상의 하나로 노인들의 60%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다. 전립선이 커지면 주변 장기에 무리를 주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요도.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배뇨 장애가 생긴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이렇게 전립선 비대로 인한 문제를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이를 계속 방치하면 전립선염도 생기고 전립선암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꼭 병원을 가야 내가 전립선 비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변화와 일상생활에서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는 자각 증상으로 자신이 비대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 사파를 보시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이 계시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 또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온다.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가 힘들다. 이 급박요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다가 자주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증상. 그런데요, 이 외에도 소변을 보고 싶은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안 나온다. 뭐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항상 아랫배와 요도가 불쾌하고 묵직하다. 또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는데 한 변 소변을 보는데 여러 차례 힘을 줘야 겨우 소변을 보게 된다. 또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감이 있다. 또 소변을 볼 때 요도의 통증을 느낀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마렵다고 생각되는데 참기가 어려워서 가끔 실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각 증상이 결국은 전립선 비대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본 그런 자각 증상이 있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립선 비대증 증세가 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병원에도 걱정돼서 못 가요. 그래서 여기 이 만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님 요즘 소변을 시원하게 보시나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밤중에 소변이라도 보면 하도 소리가 커서 옆집이 깼거든. 그래서 화장실도 미안해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화장실을 참 자주 가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다가도 잘 깬다니까. 소변을 봐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원. 아버님, 그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자기가 그런 증세가 있어도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침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전립선 비대증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충이라는 게 사람의 씨입니다. 그 씨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씨를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게 전립선이에요. 네. 전립선이라는 게 정충 수성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에는 다른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씨만 이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거기 침범을 못 해요. 그래서 약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혹 이제 50 이상이 되면은 붓기도 하고, 그래서 전립선 비대 이제 그렇게 네. 합니다. 그래서 약이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수술해서 잘라내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안 잘라내고 뜸을 뜨면은 아주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네. 수술해서 잘라낼 필요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오줌 누는데 불편을 느끼는데 네. 전립선이 부어 있으면은
바로 전입선하고 관이 두 개예요. 전입선은 정액 외에는 전혀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액을 이제 수송하는 역할, 네. 이게 필요할 때 정액 보내는 역할이지. 네. 오줌은 다른 데서 방광에서 또 오줌 나오는 길이 다 따라요. 아, 그래서 요도와 두 개가 전립선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요도고 요도 위에 가서 전입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입선이 많이 부어 뿌리면은 요도를 이렇게 누르니까 오줌이 잘 안 나오죠. 아이고. 그래서 부은 거는 이제 부은 기만 빠져 버리면 잘 나오게 되고, 네. 그게 기능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거는 암만 뭐 저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약이 효과가 안 나고. 그런데 뜸으로는 네. 효과가 잘 납니다. 아. 예, 그래서 뜸하시면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 전립선 비대나 이런 곳에 효과가 있는 그러죠. 그 뜸자리가 따로 아, 있는 아까 거죠. 이제 부인들한테 쓰는 그 중극자리. 네. 중극자리가 바로 전립선에 효과 있는 자리예요. 아. 그런 거는 이제 뼈, 바로 불수성뼈라고 네. 그러죠. 치골이라고 치골? 그럽니다. 예, 치골이요. 부끄러운 뼈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네. 지금 요즘 여자분들 다 그냥 뭐 조금만 감추고 뭐 다 내려뜨고요. 세상이 그래서 달라져서요. 사실은 네. 뭐 지금은 부끄러운 뼈라고 이제 그럴 수도 없고, 네. 아프면은 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저 불수성뼈에서 네. 이제 이 손가락 하나 넓이 조금 올라가서 네. 그 가운데 그게 바로 이제 중극자리인데 네. 거기다 뜨면 안 돼요. 예, 아. 조금 틀려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네. 뜨시면은 금방 뜨면서 달라져요. 아까 그 그래서 선생님 기해하고 관원 그 예, 아래쪽이라고 아래 생각하시라 관원 바로 아래가 관원 바로 아래. 중국이거든요. 예, 그쪽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네. 네. 아, 자, 그러면 방금 김남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국혈. 중국혈은 여기 지금 사진 보시듯이 배꼽 밑에 약 엄지손가락 4마디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이제 전립선을 침뜸으로 고치시려면 이 중국혈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침과 약간의 뜸자리를 몇 군데 정해서 뜨시면 필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이나 수술하지 않고 침뜸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한다는 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으로 전립선이 치료된다면 이 사람의 정자는 약물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 모든 씨앗은요, 화학약품에 강합니다. 즉 전립선은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종족 보존의 법칙에서 기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수술하는 방법은 치료 비용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쓸모없는 장기가 없듯이 우리 몸에는 모든 장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수술하거나 이걸 장기가 활동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무언가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침과 뜸으로 수천 년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기 위해서 모두 한의원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이걸 쉽게 치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한의사들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당 김남수 선생님 같은 침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침과 뜸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한의원에서는 그 많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요, 전립선 비대증은 침과 뜸으로 치료가 된답니다. 지금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때는 좋아요를 필히 누르시고 글을 써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